전용 데이터, 비전용 데이터 가리지 않고 데이터 레이크 저장소로 하둡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자일한 데이터 분석과 유연한 데이터 업데이트가 하둡 사용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오픈소스 아이스버그가 왜 데이터 레이크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상무님 먼저 하둡의 어떤 것이 지금 바틀렉인 겁니까? 사실은 그런 바틀렉이 왜 생겼어요? 옛날에 10년 전에 그런 말이 없었는데 별로. 그렇죠.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모으다 보니까 저희가 IT 변화가 이제 DW 시작해서 데이터 레이크 이렇게 왔고, 데이터 레이크가 가장 큰 장점이 이제 비정형 정형 모든 데이터 다 모으겠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둡이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구글부터 시작해서 대두됐는데, 그거의 장점이 이제 노드 쭉 추가하다 보면 데이터 처리 확장성도 좋고, 그러니까 스케일 아웃으로 대용량 데이터 저렴한 서버 가지고 구축하다 보니까 좋았는데, 그러니까 모으기는 좋았던 거네. 이제 모으기는. 한 15년, 20년 아키텍처다 보니까 계속 하드웨어 에코시스템들로 주변에 이제 다양한 솔루션들은 애드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아키텍처 자체는 1.0, 2.0, 3.0 이렇게 쭉 발전해 왔지만, 제일 중요한 이 메타데이터에 대한 점, 메타데이터에 대한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뭐 성능이 좀 디그레이션 된다든지. 자, 메타데이터에 대한 병목 현상을 하셨는데 그거 좀 쉽게 좀 사례를 들어서 하나를 뭐 얘기해 준다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거든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하둡은 이제 파일 단위로 저장을 하거든요. 데이터 들어오면 파일 단위로 들어오는데, 파일 개수가 많아지면 그 파일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DB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몇억 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오버가 되는구나. 메타데이터 자체가. 어떤 데이터 액세스를 하고 싶으면 이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걸 저장하는 게 메타데이터거든요. 근데 그 메타데이터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게 테이블 개수만큼 메타가 있는 게 아니라 파일 개수만큼 쌓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병목이 생긴 거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둡은 데이터를 넣어놓고 조회하는 데 많이 써셨거든요. 근데 이제 조회 위주다 보니까 고객은 이제 변경분이나 이제 아니면 아키텍처를 좀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들이 쭉 생기는 거예요. 왜 유승하지 애자일 환경에서는 애자일한 것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플렉서빌리티 이런 부분들이 그러려면 하둡에서 그러려면 데이터 다시 부어놔야 되는. 네, 맞습니다. 데이터 다 내려고 새로운 테이블 만들고 넣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뭐 데이터를 하루 뭐 며칠 동안 해서 퍼왔는데 데이터 분석가가 나 어떤 데이터 하나 더 필요해. 그러면 그거 대신 다 퍼오는 거죠. 이게 사람들 각 조직마다 룰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오픈 테이블 포맷이라는 개념으로 아이스버그가 출시가 됐고, 그게 언제? 언제 2020년에 2020년에 넷플릭스에서 처음에 만들어서 인큐베이팅하고 아파치 프로젝트로 된 거를 이제 저희 클라우드라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계속 그 컴퓨터로 기여하다가 이제 저희 제품으로 공식 런칭은 저희 금년 7월달 런칭을 했고, 그 전에 이제 뭐 저희 내부적으로 몇몇 고객들은 일부 쓰시긴 하셨지만, 공식 런칭은 이제 퍼블릭부터 이제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 AWS, 애저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 클라우드라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CDP 제품을 사용하시면 아이스버그를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이거 좋은 건 좋지만 우리가 기존에 어쨌든 하둡에만 익숙해져 있잖아요. 많이 인프라가 돼 있고요. 그걸 아이스버그 들어와서 하둡을 또 뭐 다 뜯어고치고 뭐 하면 그거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거 쓰라는 얘기를 변화가 잘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새로운 고객 아니면 기존 고객은 쓰기 어려우시죠. 근데 이제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이제 이 아이스버그는 기존 테이블 하이브 저장돼 있는 거를 명령문 하나로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오픈 테이블 포맷이란 개념입니까? 어떻게 보면? 오픈이라는 의미를 이제 다양하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 오픈에 쓴 가장 큰 거는 이게 오픈 소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제품도 포팅을 했지만 기존 오픈 아파치 쓰시는 고객도 언제든지 갖다 쓰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의 데이터 파일이 뭐 파케이든 에이브든 여러 가지 포맷들을 쓰고 계실 텐데,
그 모든 포맷들을 다 지원합니다. 이 테이블 아이스버그라는 테이블이 네네. 다 지원하기 때문에 오픈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오픈 테이블 포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근데 기존에 하이브리드된 것을 네. 어떤 식으로 얘가 이제 뭐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존 하이브 테이블에 그냥 테이블 포맷만 아이스버그라는 걸로 얼터 해주시면 이제 바꿔줄 수 그럼 다 있어요. 끝나는 거예요? 네. 오. 야, 그러면 기존에 뭔가 지금 클라우드 버전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뭔가 지금 그 이제 하이브 버전으로 뭐 돼 있는 것 있으면 네. 바로 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제품으로 버전 업그레이드,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언제든지 아이스버그. 자, 근데 국내에서는 좀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여러 이슈 네. 때문에 네. 또 온프리미스에 이제 하드브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대부분 네네. 그 빅고객들은 그렇게 쓰고 계시죠. 온프리미스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제품군이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서 아이스버그가 이제 정식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네. 온프레미스에서는 내년도에 이제 제품 버전 업그레이드 하면은 사용하실 수 있다고. 네,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하둡은 구글에서 이제 시작했다고 다들 알고 계시고 맵리디우스나 하드 프로젝트로 해서 이제 아파치 최상위 프로젝트로 많이 쓰고 계십니다. 왜 쓰냐 하면 대용량 데이터 노드 추가만 하면 많이 계속 확장할 수 있다고 그렇죠. 다 알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또 그렇게 많이 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 파일 포맷 어떤 파일 포맷 다양한 파일 포맷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고객에 따라서 압축률 뭐 아니면 포맷 다 조정해서 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 노드 추가할수록 이제 스루프도 같이 증가하시는 거죠. 처리량 같이 증가하고 근데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리고 또 예전에 또 그랬잖아요. 모든 게보다 일단 데이터 다 모아놔. 네. 모아놓으면 다 나중에 좋을 거야.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시작한 거고 사실은 되게 그게 많은 거기서 베네핏들을 찾아내셨거든요. 뭐 회사의 그 어떤 비즈니스를 새로 창출하는 것도 있고. 근데 하둡은 그런 장점을 얻기 위해서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단순한 모델입니다. 그냥 데이터를 넣는 형태지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은 조금 다른 형태인 그렇죠. 거거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계층적 그 네임 노드라는 마스터 노드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워커인 거죠. 마스터에서 메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파일의 저장소나 테이블의 위치, 테이블의 형태 이런 것들을 마스터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는 파일들은 워커에 쭉 있는데 워커는 이제 스케일아웃이 되는 거고 스케일아웃이 됩니다. 마스터는 스케일아웃이 아니에요. 마스터는 스케일아웃 해도 일단은 그 리파지토리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스케일아웃에 한계가 있는 거죠. 뭐 그걸 이제 하려면 스케일업을 해야 되네요. 모순적인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웬만한 고객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이제 파일 개수가 많아지고 수억 개 이렇게 되는 고객들한테는 버든이 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은 블럭 단위 저장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파일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128메가 이런 형태의 큰 파일로 하시면 사실은 파일 개수가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 업무는 그렇게까지 안 돼요. 뭐 데이터 많은 고객들은 빨리 데이터 실시간 처리를 이제 점점 더 원하고 계시거든요. 요즘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파일 사이즈가 작아지고 개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도 같이 또 늘어나요. 이제 이 반대급부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겠다고 나온 게 이제 오픈 테이블 포맷으로 이제 몇 가지 제품들이 있고 저희 클라우드에다가 아이스버그를 채택하게 됐습니다. 네. 아이스버그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이스버그는 최근에 나왔습니다. 물론 뭐 2020년에 넷플릭스가 처음 시작하고 넷플릭스가 보면 굉장히 이런 IT 쪽에 이 기여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죠? 하드 에코 시스템들 보면 이제 미국의 IT 회사들이 많이 처음에 내부 프로젝트에서 시작하고 그걸 이제 아파치 인큐베이트 프로젝트 하고 그러다 이제 최상위 프로젝트로 가는 경우가 많죠. 물론 중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뭐 카프카도 그런 거고. 그렇죠. 저희 아이스버그도 그렇고. 아이스버그가 그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버저닝 할 수 있는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스냅샷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스냅샷이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파일마다. 네. 그래서 그 스냅샷을 가지고
데이터 버저닝, 그다음에 변경 관리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저 스냅샷이 일반적인 스토리지 스냅샷처럼 데이터를 통으로 다 스냅샷 뜨는 거 아닌 그런 거죠? 거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계속 그냥 그 신규 데이터만 보관하고 있는 거고 네. 기존 데이터를 뭐 복제 뜨거나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네, 그냥 네. 스냅샷 번호만 찍어주는 파일 헤더에 번호만 찍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과거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스냅샷 번호하고 타임 스탬프가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과거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요즘 많이 하시는 게 머신러닝, AI 머신러닝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데 머신러닝은 많은 데이터를 읽어서 모델링하고 그걸 디플로이하고 학습해야 되는데 그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모델링이 제대로 됐는지 돌려보시거든요. 근데 네네. 돌려보고 나서 이건 좀 모델링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바꾼 걸 가지고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데이터가 변경된 걸 가지고 테스트하면 본인이 모델링을 잘못한 건지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겠네. 네. 과거 데이터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타임 트래블 기능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지난주 월요일 거 가지고 데이터를 처음 학습시켰으면 변경된 것도 지난주 월요일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켜서 네네. 데이터를 비교해보고 이게 내가 원하는 모델링 방법이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타임 트래블 기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든 파티셔닝이라고 해서 테이블 포맷이 데이터가 증가되는 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플렉서블하게 바꿀 수 있는 능동적이지는 않죠. 플렉서블하게 네네. 뭐 월 단위를 일 단위로 아니면 뭐 지역 단위로 파티셔닝 돼 있다는 거를 로컬 단위로 저런 것도 애자르게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편하겠네요. 굉장히. 사실은 성능이 이제 개선해야 되는데 성능이 특정 특정 파티션이 너무 커지면 그렇죠. 성능에 네네.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스케일 아웃을 해도 그 스케일 아웃한 거에 대한 IO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근데 파티셔닝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면 IO 자체가 달라지고 저희가 이제 임팔라나 이런 것들은 옵티마이저가 있기 때문에 특정 파티션만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능 개선이 충분히 되는 거죠. 데이터 양이 늘어나고 이제 업무 패턴이 달라지면 이제 파티션을 바꿔야지 성능도 좋아지고 이제 매니지먼트 뭐 저희가 ILM 데이터를 이제 일정 주기 되면 이제 빼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기존 데이터를 딜리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파티션 단위로 빼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파티션을 바꿔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저런 것들이 새로 만들어주고 데이터를 다시 복제 뜨는 이런 것들이 참 너무 힘든 거였죠. 네네. 데이터 관리자 입장에서 데이터 그렇죠. 엔지니어 분석하시는 분은 요구사항 던지면 됩니다. 네. SR 발행해서 분석 한번도 기다려야 되니까 짜증나죠. 그렇지 하죠. 네. 빨리빨리 안 되니까 그렇죠. 며칠 기다려라. 꼭 이 사람이 꼭 일부러 안 해준 것처럼 네. 그런 거 느낄 이거 수 있잖아요. 어렵다 그러면 이제 그렇죠. 서로 간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조직 간에 왜 저래 별것도 아닌 건데 왜 저렇게. 그거 하나 해주는 게 그렇게 그렇죠. 어렵나? 네. 근데 이제 데이터 관리하시는 분은 그거 하려면 이제 빅테이블이면 여유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그거 하다가 이제 데이터 변경분도 다 그거 해야 돼요. 롱텀 되면. 그런데 상무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상무님이 그 입장이요. 옛날 그런 입장도 하셨던 것 같아요. 상무님이. 저 예전에 DBA나 이런 것들을 해봤기 그렇죠. 때문에. 어쩐지 그 말씀하신 톤이 옛날에 그 어떤 회한이 딱 담겨 있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개발자와 이제 인프라 관리자 이런 사람들 간에 이제 서로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죠. 뭐 전제 조건은 회사의 발전이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이스버그 하면 명령문 하나로 바꾸면 이제 기존 데이터를 바꿔주진 않습니다. 기존 데이터는 그대로 냅두고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이제 바꾼 데이터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타임 트래블 기능은 타임 트래블 그러면 다들 좀 어려워하시는데 RDBMS 쓰시는 오라클 고객들은 플래시백 하면 다 이해가 돼요. 예전 데이터 조회하는 기능. 보통 이제 데이터 복구용으로 그러니까 저게 스냅샷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스냅샷 번호를 알면 그걸로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시점에
타임스탬프로도 할 수 있고 이런 그렇죠. 것들을 해서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스버그에 도입했을 때 이제 데이터 플로우를 한번 쭉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테이블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데이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은 이제 데이터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이제 억세스 룰이나 아니면 컬럼 마스킹 이런 룰들 적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런 게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조회했는데 BI 툴 그대로 쓰실 수 있고요. 과거에 뭐 타블로나 뭐 MSTR 이런 BI 툴 그대로 ODBC나 JDBC 드라이버 그대로 쓰시니까 전혀 관계없이 조회하시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들도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개발자나 뭐 분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달라지는 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는 타임 트래블 기능으로 특정 시점 데이터 조회하고 또 데이터 패턴을 바꾸고 싶어 아니 데이터 양을 늘리고 싶어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테이블 포맷을 바꾼다 아니 파티션 포맷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스버그로 이제 그 오픈 테이블 포맷으로 하면은 이제 운영자는 엄청 편해지는 거고, 그죠? 네, 유연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나머지 개발자나 다른 쪽도 전혀 자기가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변화 관리가 이제 심플해지네. 변화 가장 관리가. 장점이 이제 기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달라지는 게 얼만큼인데 이제 엔드 유저들한테는 달라지는 점이 없는 거고 인프라 관리자들한테는 이제 한번 테이블 포맷만 변경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사실은 달라지는 게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